서울의 거리는 밤이 되자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보스턴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화재 현장을 누빈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겨우 사흘째였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린지야, 너 리나랑 정말 사귀는 거니? 리나 엄마가 그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순간 내 손에 쥔 전화기가 무거워졌다. 리나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손을 잡고 다녔다. 리나는 부드럽고 예민한 성격이었고 나는 항상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보스턴으로 떠난 후에도 우리는 매주 영상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녀의 여자친구로 불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리나의 집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리나가 우산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린지야, 미안해. 엄마가 우리 옛날 사진을 보고 오해했어. 우리가 너무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모양이야. 리나의 설명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최근 리나는 회사에서 성적 지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임을 가족에게 숨기고 살았지만 압력이 커졌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자 가족들이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다. 리나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보스턴 소방관인 절친이 얼마나 멋진지. 그 말이 이상한 소문으로 번진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리나의 부모님이 우리를 불렀다. 리나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린지, 너 보스턴에서 그런 생활을 했니? 우리 리나를 이상한 길로 끌어들인 거야? 리나 아빠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분노와 당황으로 몸이 떨렸다. 나는 불을 끄는 소방관이었다.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직업. 그런데 여기서 나는 유혹자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또 전화했다. 린지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라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보스턴에서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머니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존재가 될 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리나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린지야,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한 적이 없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세게 때렸다. 나는 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보스턴 상사에게 전화했다. 휴가가 길어질 것 같다고.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너 최근에 좀 이상하더라. 무슨 일 있니? 나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리나와 함께 보낸 날들이 떠올랐다. 함께 자던 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속삭이던 말들. 그때는 그냥 친구의 애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저녁에 어머니가 식탁에서 말했다. 린지야, 내가 강한 애라서 다행이지만 이런 소문은 내 미래를 망칠 수 있어. 보스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 소방관이야. 사람들 목숨 구하는 일 하는데 내 사생활 때문에 평가받는 게 맞아.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니?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리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리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오랜 우정이 착각을 불러일으킨 걸까? 창밖 비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소문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의 인생을 바꿀 폭풍의 시작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카페에 들렀을 때 점원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린지 씨 보스턴에서 돌아오셨다면서요? 리나 씨랑 잘 지내시나 봐요. 그 말에 나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리나와 나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린지야, 나 어제 부모님과 크게 싸웠어. 엄마가 나보고 당장 결혼하라고 했어? 남자 만나서 정상적으로 살라고. 리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내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리나가 고개를 들었다. 린지야, 너도 느껴. 우리 사이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는 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스턴에서 나는 항상 강한 여자였다. 동료 남자 소방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가족의 기대, 동네의 시선, 사회의 기준. 나는 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순수했다. 그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 리나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울던 밤, 내가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이던 기억. 그때 리나가 속삭였다. 린지야, 너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넘겼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리나는 이미 그때부터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다. 린지야, 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산 건 알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 전체가 손가락질 받아.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나는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을 해. 그런데 내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가족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났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리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린지야, 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동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나는 바로 회사 근처로 달려갔다. 리나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놀라서 헤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다. 보스턴 소방관과 그녀의 여자친구. 댓글은 잔인했다. 한국 여자가 미국 가서 변했다.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댓글을 읽으며 주먹을 쥐었다. 리나는 전화로 울었다. 린지야, 나 무서워.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결심했다. 이 소문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말하면 리나의 가족이 더 아플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 둘 다 상처받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강한 소방관이었던 내가. 며칠 후 리나의 가족이 다시 우리를 불렀다. 이번에는 내 부모님도 함께였다. 식탁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리나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리나를 미국으로 보내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린지, 너 책임져. 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린지가 그런 애가 아닌데.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모, 저는 리나를 유혹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랜 친구예요. 하지만 리나가 내 말을 끊었다. 아니야, 엄마, 아빠. 나 린지를 사랑해. 진짜로.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리나 아빠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장 그만둬.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린지만 보면 마음이 떨렸어요. 남자 만나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린지가 보스턴에 간 후로 매일 그리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싫어요. 리나의 고백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았다.
내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린지, 너 미국 가서 사람 잘못 만났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건 미국 때문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너 소방관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 그날 밤 나는 리나와 함께 호텔로 피했다. 리나는 내 품에서 울었다. 린지야, 미안해. 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보스턴 상사가 연락했다. 사진 봤다. 팀원들이 수군거려. 너 휴가 연장할 거면 솔직히 말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서 소방관이 됐다. 그런데 이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리나가 속삭였다. 린지야, 너도 나 좋아해. 나 알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리나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리나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린지야, 너도 무서운 거지? 나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서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카페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 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듣기만 했다. 내 안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가족과 사회를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그 갈등이 나를 괴롭혔다. 고비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리나의 회사가 소문을 알고 그녀를 호출했다. 인사팀에서 말했다. 최근 개인 생활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자진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리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내 쪽도 상황이 나빠졌다. 보스턴 동료들이 단체 채팅으로 물었다.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사진 봤어.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사는 정중하게 말했다. 너 휴가 끝나면 복구하기 전에 상담받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면은 최악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린지야,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리나와 연 끊어. 어머니는 울면서 빌었다.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정상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 눈에 맞춰 사는 거예요. 리나와 나는 싸웠다. 그녀가 말했다. 린지야, 너 계속 숨기고 싶어. 나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리나는 충격받은 얼굴로 물러났다. 그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아 후회했다. 하지만 사과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리나의 오빠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너 때문에 동생이 미쳤어.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맞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코피가 흘렀다. 오빠는 욕을 하며 떠났다. 그날 밤 리나가 병원으로 왔다. 그녀는 자해 시도를 했다. 다행히 가벼웠지만 충격이었다. 리나는 침대에서 내 손을 잡았다. 린지야, 미안해. 하지만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소방관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울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리나 엄마는 병원에 와서 말했다. 너희 둘 다 정신과 가, 이건 병이야? 그 말은 우리를 더 깊이 상처 입혔다. 나는 리나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결국 나는 보스턴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리나에게 말했다.
나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게. 너도 따라와.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국을 떠나는 건 그녀에게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공항에서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리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둘만 남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린지야, 고마워. 나 때문에 내 인생 바꾼 거 알아.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우리 함께 새 삶 시작하자. 보스턴에 도착한 후 리나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일을 찾았고 나는 다시 소방서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가끔 어머니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컸다. 리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나는 내 강인함 뒤에 숨겨진 약함을 마주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상처가 남아 있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보스턴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일까? 아니면 그게 진짜 용기일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